안녕하세요 여러분, 더알입니다. 지지난번에 제가 이런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제 꿈은 300억대 건물주가 되는 게 제 꿈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건물주가 꿈이신 분, 꿈이라기보다는 목표인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상가 계약을 하면서 또 여러 임대인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러면서 난 정말 이런 임대인은 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나중에 지금 건물주이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건물주가 되실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제발 이런 건물주는 우리 되지 맙시다. 그런 의미로 찍어봤습니다. 전 최근에 있었던 그 이야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스크립트 작성하거나 뭐 어떤 대본을 외워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하는 중간이 좀 더듬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상가를 계약을 했습니다. 찾으시는 분이 처음부터 이제 통건물 임대를 원하셨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에. 근데 해운대에 바다 보이는 통건물 임대가 찾기 쉽지가 않거든요. 뭐 한 층은 몰라도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한 건물이 1층은 필로티였고 2층은 이제 기존의 사장님이 계셨어요. 영업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제가 그분을 이제 잘 말씀드려서 권리금 협의를 잘 해드리고 그분은 나가시고 그 건물에 이제 새로운 임차인 분께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건물주분이 이제 제가 이제 연락을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새로 들어오시려는 그 업체가 또 서울에서 유명한 업체기도 하고 또 그 건물 전체를 예쁘게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을 해준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욕심이 나잖아요. 그래서 2층 사장님을 그냥 내보내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는 사장님한테 건물 주인분한테는 2층이 나왔다고 들었기 때문에 2층 사장님도 당연히 나오고 싶어 하시겠거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건물 주인분은 그 2층을 내보내고 이런 그 통임대를 원하시는 새로운 임차인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 상황이 저도 이 새로운 임차인의 좋은 물건 찾아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층 사장님과 이게 협의를 했었던 건데 알고 보니까 그 사장님 건물 주인분께서 2층 사장님한테 나갈 생각 없는지 물어보면서 안 나가면 월세 엄청 상향할 거란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건 약가였어요. 왜냐면은 제 이해관계가 서로 사실은 사람과 대할 때 서로의 이해관계로 이제 엮어지는 건데 저도 그때는 그 2층 사장님이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장님이 생각하셨던 권리금에서 이제 조금 깎아서 절충을 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써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임대인분의 횡포가 시작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물론 요즘 상황이 안 좋잖아요. 아직 코로나가 정확하게 나 물러간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그 거리 제한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 임차인분들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규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이제 최대한 많이 깎아서 이제 계약을 시켜드렸거든요. 근데 계약서 쓰는 당일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리비를 층당 10만 원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계약서 작성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그때는 그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오케이 했고 사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중간에서 서로 이제 오케이 했으니까 계약서 작성을 잘 해드렸죠. 그러고 나서 계약서 끝나고 나서 월세가 너무 보증금이 너무 작다고 월세에 비해서 재소전 하에 조서를 작성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재소전 하에 조서는 보통 계약서 전에 서로 이제 협의하에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건물주인분도 이 임차인이 들어오길 원하니까 재소전 하에 조서 얘기를 안 하셨어요. 계약서 다 쓰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분께 잘 설득을 했죠. 재소전 하해조서가 이제 물론 임대인분에게 유리한 부분은 있지만 월세만 잘 이제 입금을 하게 되면 명도 당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이 없다고 잘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임대인분이 재소전 하해조서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근데 주인분이 또 그렇게는 그 비용을 반반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건 아니다. 사장님께서 원하셔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전세 같은 경우도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이 원했을 때 임차인 금액으로 하지 않냐. 지금 이 상황에서 서로 계약서 전에 협의가 됐다면 반반 부담은 맞지만 계약서 다 쓰고 나서 한참 뒤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사장님이 임대인분이 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니까 임대인분도 알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막 그런 부가적인 일들을 저한테 다 시키시더라고요. 구청 가서 떼우고 다 해드렸어요. 등기로 발송 다 빠른 등기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막 일을 다 해드렸어요. 다 봐드렸어요. 그리고 두 분이서 만나서 이제 변호사 그쪽으로 법원으로 갔는데 그 앞에서 임차인분한테 재소전 하해조서 비용 반반씩 할 생각 없냐고. 왜냐면 사장님이 좀 젊으셨거든요. 저랑 그렇게 분명히 얘기가 다 끝났는데 거기서 또 그렇게 임차인분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장님이 내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듣고 흘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건은 이제 또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공용관리비를 분명히 40만 원 내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인테리어 지금 하고 있으신데 엘리베이터 사용에 대한 전기세를 또 그 임차인이 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공용관리비에 엘리베이터 사용료가 분명히 포함된다고 계약서 쓸 때 얘기를 했는데 엘리베이터 사용한 사람이 내야 되지 않느냐. 그 건물을 그 사장님이 다 거의 사용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전기세도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장님은 정말 건물 가지고 계시면서 본인이 그거 가지고 계시면은 어느 정도 관리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 관리실도 없고 소장님도 없고 따로 공용관리 드는 비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용관리비 40만 원을 받으면서도 엘리베이터 전기세까지 임차인한테 전가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제 일도 아니지만 근데 제가 이 중개를 했으니까 제가 또 일을 마무리까지 잘 해드려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건물주인분하고 막 싸웠어요. 그거는 정말 불합당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싸웠는데 정말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자잖아요. 건물 물론 대출 다 끼고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누구나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건물주인분들이 대출을 끼고 건물을 또 하고 하시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계약서에 명시까지 했는데 그 말을 바꾸시고 또 자기 수가 틀리면 재계약 안 써준다 그러고 재계약 안 써도 사실은 10년 보장되시는 거 아시죠, 사장님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임대인은 되지 말자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한 말은 꼭 지키는 그런 임대인이 되자. 내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말고 내가 처음에 계약서 썼을 때 했던 말은 꼭 지킬 수 있는 그런 임대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건물주가 갑이라지만 갑질하지 말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또한 건물주가 꿈이고 또 아직은 번듯한 건물 한 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도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아파트도 임대 지금 주고 있고 아파트 또 도시형 생활주택도 임대를 받고 있는데 저는 정말 그렇게 임대료가 밀려도 한두 달은 기다려줍니다. 한 달 반, 두 달 채 되기 전까지 기다려줬어요. 저도 최근에. 그리고 한번 또 문자로 여쭤보긴 했지만 정말 저는 임대인이 된다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임대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질하지 않는 임대인. 우리 돈 많이 벌어서 갑질하지 않는 착한 임대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